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관광객의 발길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 관광과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 장흥군을 이끌고 있는 김성 군수와 함께 지역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군수님 올해 로컬 컨텐츠 페스타에서 장흥군이 관광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관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흥군의 관광 어떤 차별성으로 승부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호응이 좋은 걸까요? 말 그대로 로컬 콘텐츠는 지역의 어떤 경쟁력과 지역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 콘텐츠, 로컬 콘텐츠 페스트에서 관광 부분 대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우리 장흥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과 그리고 장흥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잘 융복합해서 장흥만의 어떤 유일하고 차별화되고 독특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번에 관광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로컬 콘텐츠 페스트가 일산 킨텍스에서 수도권에서 열려서 우리 장흥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물축제를 홍보하고 장흥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펜백스 우드랜드와 토요시장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방금 이제 군수님께서 자랑해 주셨지만 우리 장흥은 산과 바다 또 강이 어우러진 말 그대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제암산과 천관산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편백숲도 굉장히 유명하죠. 본격적인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여름철이 되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이제 편백숲 우드랜드하고 말 그대로 물축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물축제 2022년도에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물축제가 중단이 됐었는데 2022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객이 물축제 58만 명이었고요. 작년에는 66만 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물축제가 편백숲보다는 같이 일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특히 또 여름 하면 사람들이 시원한 곳을 찾아오는 것이 숲이기 때문에 편백숲 우드랜드에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여름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이 물축제가 끝나면 그 파급 효과가 끝난 뒤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장흥에 찾아와서 지역 경제에 많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랑 많이 해주셨는데 이 물축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더 이따가 더 깊숙하게 많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억새로 유명한 천관산이 있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으로도 유명한데요. 장흥군이 천관산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 관광 자원 개발에 나섰다 이런 소식 최근에 들렸습니다. 천관산 허그벨트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천관산은 말 그대로 전남의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고 또 도립공원입니다. 그리고 명승지로 지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약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좀 극복해서 정말 천관산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전라남도하고 작년에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억 규모 사업인데 천관산 허그벨트 사업이라고 천관산의 H는 히스토리입니다. 천관산의 역사 그리고 유니큐는 차별화된 문화 그리고 G는 자연환경 이것들을 개발해서 장흥만의 그리고 천관산의 어떤 이 관광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관산 이 허그벨트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거기에다가 장이 어머니 품 장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시대별 어머니 전시관, 그리고 세계적인 어머니 조각공원, 또 어머니 로드길인데, 이 어머니 로드길은 청관산 42km를 말 그대로 이 정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원 속에 청관산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관광객과 등산객들에게 청관산의 어떤 최고의 어떤 관광의 어떤 메카로, 장흥의 남부권의 어떤 중심 메카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관산 허그벨트가 완공이 되면 청관산이 장흥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관산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청관산 특히 가을에 이제 억새가 절경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1년에 지금 1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이미 돼 있는데요. 산림청이 이제 공립 등산학교를 이곳에 유치한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등산학교 생소한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에 이제 청관산 등산학교가 사실은 이제 남원 지리산하고 경쟁을 해서 장흥군 청관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약 4,000평 규모의 약 2층으로 들어설 건데요. 거기에는 강의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암벽장, 그다음에 이제 산책로, 그리고 관리동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설 계획인데요. 이 청관산 등산학교는 말 그대로 체계적인 등산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말 그대로 등산에 대한 산행의 어떤 문화를 조성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관산 등산학교가 조성이 되면 이 청관산 허그벨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청관산의 어떤 이 관광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흥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현대문학의 거장, 문학인들의 산실로도 유명합니다. 송기숙, 이청준, 한승원 작가 등이 대표적인데요. 올해 장흥군이 문화예술 관광 부흥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것과 걸맞는 여러 가지 계획과 행사들이 있을 텐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2023년도를 문화예술 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를 문화관광예술 부흥해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 문화관광예술의 어떤 그 르네상스를 선언하게 된 것이 말 그대로 지역이 좀 침체돼 가고 있고 인구는 소멸돼 가고 있고 그리고 감소돼 지방 위기가 소멸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문화관광예술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게 된 계기이거든요. 저희들은 이걸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첫째 이청준 선생, 그다음에 한승원 선생, 송기숙 선생에 대한 생가를 복원하고, 그리고 이청준 선생의 문학관을 이제 새로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장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또 안중근 의사를 모시는 해동사가 있는데, 올해 이 안중근 의사의 추모공원과 추모역사관을 건립을 했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거기 전시관하고 그리고 하얼빈 같은 역사적 장소를 재현해서 말 그대로 우리 장흥군이 의향의 고장이라는 것을 명시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또 이 장흥 교도소가 있는데, 이 교도소를 문화예술 종합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결정된 남북권 해양 관광 개발 사업으로 결정된 이 정남진 은하수 로드길 사업, 그다음에 이제 명상 치유 관광 루트 사업, 그다음에 이제 보림사와 장흥댐을 이어지는 그 명사 사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장흥군이 문화관광예술 부흥의 시대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소멸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장흥군의 산업 또 경제 상황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흥은 농수축 임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가 또 심각한 문제여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장흥군은 농수축 임산업에 종사하는 70%가 됩니다. 근데 이게
농축산업이 위기를 맞은 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농경사의 산업화 전환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두 번째는 자유화 물결로 인해 가지고 이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근에는 일자리에 대한 부족하고 말 그대로 기후 변화에 있어서 또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은 말 그대로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산업과 생명 산업인데, 이게 무너지면 국가가 굉장한 어떤 위기가를 맞은다고 생각을 해서 이 축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장은 이렇게 70%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농수축업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농수축 산업 자체가 이게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군은 친환경 농업을 5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치면을 100% 친환경 유기농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하우스 시설을 확대하고 첨단 시설로 스마트팜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장흥의 삼산 간척지하고 장평에다가 우리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축사는 또 하나 이제 환경과 축산이 같이 공존하는 생태 축산으로 육성하고 있고, 우리 장흥의 수산업은 이미 이 등량만 자체가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돼 있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해초 우확하고 이 어패류들을 가공이나 6차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공 지원을 통해서 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서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을 증대하고, 특히 이제 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6차 산업화, 집단화 단지를 6차 산업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라든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장흥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구품, 구경, 구미라고 해서요. 9가지 특산품과 음식, 또 경관 이렇게 해서 유명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꼭 이거는 좀 알리고 싶다. 많은 시청자분들, 또 전국에 계신 분들께 알리고 싶다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우리 장흥엔 특산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표고버섯이었는데, 표고버섯, 무상김, 그다음에 장흥 한우 육포, 그다음에 아르미살,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검은 반도체로 가는 김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 장군은 이 무상김을 산을 쓰지 않는 김을 유일한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곳입니다. 2008년도에 무상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동안 어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무상김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국제해조류 유기농 인증센터 기관으로부터 ASC, MSC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학 국내에서 최초로 인증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김은 예를 들어 수출할 때 이 통관 절차가 아주 자유롭게 되고, 바이어들한테 ASC, MSC 이가 딱지가 인증서가 붙으면 장흥 무상김은 유기농 김이다,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길이 아주 많이 열려서 어민들에 대한 소득 증대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작년에 김산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면적을 좀 확대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가공 공장에 대한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장흥 무상김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우리 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장흥군도 피해가지 못하는 전국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지방소멸 또 고령화 문제인데요. 지금 전남은 어차피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흥 역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자, 장흥의 이 인구 고령화 문제 또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 갖고 또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은 방금 얘기대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편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청년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서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건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는 일단 우리 공무원들과 기관 사회들 우리 장흥 추수받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희망주거비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고 전세한 사람은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군에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청년 임대 아파트라든가 또 이제 청년 자립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장으로 하는 넥스트 로컬 이런 청년 창업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지금 아동수당을 7세까지밖에 안 주는데 저희들은 8세부터 13세까지 월 10만 원씩 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되면 학습 장려금을 해갖고 1년에 20만 원씩 학습 장려금을 지원해서 말 그대로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들, 학생들까지 어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장려금하고 출산 장려금을 800만에서 1200만까지 확대해서 어린애부터 청년들까지 좀 돌아오고 싶은 장으로 그런 계획들을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구 고령화 또 소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대응들,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쭉 지켜보면서 이게 하나의 그 국가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해마다 여름에 열리는 전남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가 바로 장흥의 물축제입니다. 정말 장흥이 가장 내세울 만한 큰 축제고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이번 주말에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됐는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제17에 맞는 정남진 장흥물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 동안 9일간 탐진강매와 편백스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물축제의 슬로건은 올수 좋다 신나는 정남진 물축제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고요. 이번에 이 물축제는 항상 매년 해왔지만 킬러 콘텐츠가 지상 최대의 물싸움, 그러면 살수대첩, 그다음에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그다음에 워터락 풀파티가 대표적인 킬러 콘텐츠인데 이번에 좀 달라진 이제 축제라 하면 보다 좀 젊어졌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번에 정남진 장에 대한 물에 대한 가치를 좀 확립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축제다.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국내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도전하는 글로벌화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돼 있는데요. 올해가 17년째라고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행사가 열렸을 때 제 기억에도 이게 물축제, 근데 장흥에서 갑자기 왜 물축제를 하지? 장흥과 물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라고 의아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물축제를 소재로 한 콘서트들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축제 기간 동안 이제 장흥을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2022년도에는 약 58만 명이 다녀갔고요. 2023년 작년에는 66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더 많은 또 입소문을 통해서 다 찾아오는데 우리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이게 유명하게 된 데는 첫째 이제 시원하고 이제 깨끗한 물이거든요. 이 장땀에서 탐진가고 흐르는 일급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남진 물축제를 가장 저렴하고 알뜰한 축제로 즐길 수 있다. 장에 오시면은 평상시와 똑같이 이 마트를 가든 식당을 가든 그리고 숙소를 가든 간에 이 바가지 요금이 없는 그런 축제라고 이름이 났고 특히 이게 물축제에 오면 그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료인데다가 체험료 한 달에도 5,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알뜰하게 축제를 신나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이고 세 번째는 진짜 나눔을 아는 정말 이게 착한 축제다. 저희들이 그 물축제 입장 체험료로 받는 수익금 대부분을 말 그대로 유니세프라든가 또 수재의연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기관에 전부 기탁하고 있는 그런 착한 축제이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 물축제가 그렇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바가지가 없다는 말씀, 또 그리고 뭐 대부분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말씀, 그리고 또 수익금 일부는 또 기부에 쓰인다라고 하는 착한 축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면서 오실 텐데요. 프로그램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제 달라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동안에 좀 젊어진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7월 31일하고 8월 1일 날 이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락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국내 최대의 유명한 락 페스티벌 윤도현 밴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카스텐 이런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온 데다가 이번에 또 이제 워터락 야간을 즐기는 워터락 풀파티가 글로벌 워터월드로 바뀌었거든요. 그건 이제 기존의 어떤 워터월드장의 옆에다 몰입형 미디어를 설치해 가지고 이 풀파티하고 이 글로벌 이제 그 미디어 아트 영상이 결합해서 몰입형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음악과 그런 몰입형 멀티미디어가 영상 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좀 틀려진 것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7회째 이렇게 17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또 입소문을 타면 탈수록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 전국 곳곳에 또 집중호우가 잇따르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또 전남 남부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 장에 작년에도 크게 수재들이 전국적으로 났는데 올해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수재들이 났습니다. 근데 장은 또 물축제를 하냐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제 우리 정남진 장 물축제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수재의원금으로 또 기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다행히 기상이 이제 좋다는 얘기가 들렸고 다만 이제 물축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용역도 좋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모두 안전 요원화가 돼서 물축제 사고 없는 그런 안전한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군수님 말씀 꼭 축제 기간 마지막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좋은 날씨가 이제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즐겁게 즐기시면 뭐 좋은 상황이 됐죠. 이제 날씨가 맑을 거라고 예보를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물축제는 세계 10대 축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와 교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아주 유명한 물축제, 송크란 축제와 교류를 하기로 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6회까지 올 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여름 대표적인 축제가 물축제다. 그런데 이제 이 17회는 좀 더 이게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로 하러 나아가보자 하는 물축제에 이번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태국 관광청하고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6월 17일 날 광화문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거기서 이제 관광청장이나 그 관계자들이 이번 물축제 개막식 때 송크란 축제의 예술 공연팀들이 개막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송크란 축제하고 장 물축제가 서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류를 하고 서로 축제가 열릴 때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보다 더 태국 송크란 축제하고 장 물축제가 윤인하는 그런 축제로 서로 협력하기로 그리 협약을 한 축제가 이번 정남진 17회 정남진 물축제입니다. 네. 자, 장흥 이야기를 저희가 하면서 아까 또 장흥은 맛의 고장이다 그래서 뭐 구미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역시나 많은 관광객분들이 우리 장흥을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군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장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장흥에서 꼭 이 음식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물축제 오거나 여름에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 여름엔 장흥에 두 가지 음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물축제는 옆에 토요시장이 있는데 토요시장을 가면 우리 장흥의 특산품인 장흥 한우하고 그다음에 숨은 앞바다에 나오는 또 키조개하고 그리고 장흥의 대표적인 특sản 표고버섯을 이 융합해가지고 대표적인 음식을 장흥한우 삼합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 장흥한우 삼합은 토요시장에 가면 이 매주 상점에 가서 한우하고 표고버섯하고 이제 키조개를 구입해가지고 상차림만 비면 아주 저렴하게 장흥한우 삼합을 즐길 수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장흥의 대표적인 여름의 음식이라 하면
장된장물회가 있습니다. 이 장된장물회는 말 그대로 이제 잘 익은 열무김치에다가 된장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싱싱한 회하고 야채를 썰어 놔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시큼달콤한 그런 맛들이 그 관광객들의 입맛을 아주 당기고, 특히 된장물을 먹어본 사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에 꼭 오시면 장 한우 삼합하고 된장물을 꼭 들고 가시면 이 휴가를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음식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장흥 삼합, 장흥 한우 삼합이 워낙에 유명한 음식이지만 뭐 된장물회 이런 음식은 저도 방금 군수님 설명해 주셔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 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까지 듣고 대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잘 아시겠죠. 인구 감소가 이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요. 청년들은 떠나가고 고령화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민선 8기 2년 동안은 우리 장에 어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유치하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자. 그리고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자. 여기에 비중을 뒀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이런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바이오 산단에 대한 분양률을 높여서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장군 돈만 재정 가지고는 큰 사업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군이 가장 취약한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민자 유치라든가 그리고 골프장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튼튼하게 해서 말 그대로 문화관광을 장흥만의 독특한 자원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장흥을 만들어서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달 한참 무더위입니다. 우리 장흥군민 여러분, 무더위 조심하시고 잘 극복해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 장흥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 동안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영부인 소환 조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를 안 하고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 보고에 검찰총장 패싱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올 때도 되긴 한 것 같은데. 예, 오늘 또 영암에 어제 저녁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서삼석 의원은 서울에서 내려가더라고요. 진도, 해남, 완도 지난 금요일 우린 청문회 했잖아요. 자정께 끝나니까 차로 새벽 4시에 해남에 도착해서 3시간 자고 3개 지역을 돌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가가 있는가, 왜 대통령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서민들, 농어민의 피해를 위해서 전국 재난지역으로 전체를 선포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발 이후 4년 3개월 만이고, 지난해 12월 명품백 수수 논란 고발 이후 7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검사를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도둑 수사를 받은 거죠. 도둑 수사요? 그렇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더욱이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이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국민의힘 전당대 아무도 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검찰마저도 저렇게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저런 검찰이 있구나. 그래서 거듭 주장하지만은 특검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검사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인 건가요? 옛날에 우병우 수석이 조사받을 때 탁 끼고 검사 앞에 앉아 있고 검사가 조아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사진을 공개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앉아 있고 검사는 얼마나 중전마마 하고 있을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그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는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이 깨졌다. 뭐 특혜 성역 없다고 했지만 원칙이 안 지켜졌다. 이렇게 토로하던데 참 본인도 곤혹스럽겠어요. 검찰총장도 지금. 저는 검찰총장이 굉장히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짠하다. 얼마나 김건희 여사 앞에서 작아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검찰에서 총장을 패싱하고 했을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참 짠하다. 영부인이 역시 세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원석 총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 사단이었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임명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패싱을 당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니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가족 아니었나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져버리는 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데 페이스북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적으셨는데 뭐 누구랑 짜고 뭘 짠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 경지를 넘었더라고요. 넘었다는 건 무슨 말? 이제 도둑 수사를 하는 걸 보면은 영부인께서 대통령실로 와, 경호처로 와 해가지고 거기서 뭐 10시간 넘게 수사를 받았다? 이것은 누가 믿어요? 뭐 시간 아끼려고 식사도 샌드위치로 뭐 대신하고 수사를. 그걸 누가 믿어요? 자꾸 국민들한테 의혹만 증폭시키잖아요. 이걸 믿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고 깜빡했다? 지시했다고 깜빡한 행정관한테 떠미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김건희 여사는요. 처녀 때부터 코바나 콘텐츠 사업을 했고 부동산 주가 조작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깜빡할 사람을 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밝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영부인다워야지 깜빡했다고 행정관한테 밀어버리는 것. 이건 진짜 있을 수 없습니다. 하긴 뭐 코바나 컨텐츠부터 같이 일했던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일한 친구를 지금 데리고 들어갔을 정도면은 많이 신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깜빡했다? 편의적으로 깜빡했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은 국민이 안 믿어요. 누가 국민이 안 믿어도 검찰이 믿고 뭐 면죄부 줘버리면 그건 있을 수 없죠. 특검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대통령 내부는 험한 꼴 당한다. 그래서 탄핵 열차도 출발시킬 수 있고 퇴임 후에 대통령 내부는 감옥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뭐 설령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렇게 뭐 비공개로 하더라도 검찰청으로 불러서 뭐랄까 좀 약간 정면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는 게 낫지. 총장도 패싱하고 뭐
경호처로 와라 그러면 경호처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혐의 없음 처리하면은 더 뭐 비난 욕 같은 거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 거예요. 자,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설사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중앙지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라도 했으면은 네. 국민들이 그래도 진짜 하나? 네. 이렇게 했는데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에 가서 조사받으면은 누가 네. 검사가 조사받았다 하겠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딱 팔짱 끼고 네. 그런데 중전마마 앞에서 검사가 어떻게 했는가 좀 영상 공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그렇게 졸로 보면은 큰 코 다친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약간 뭐 대통령 부부 지능적 안티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던데 보니까는 19일 법사위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 뭐 분위기 같은 게 어땠었나요? 글쎄요. 이종호 네. 주가 조작범 이분이 대단한 활약을 하더라고요. 그 멋장 해병 네. 거기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내니까 하지 마라. 별 하나 더 달 수 있다. 네. 곧 해병대가 사성장군이 탄생한다.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은 VIP하고 전부 얘기했다. 이 VIP는 뭐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던데. 처음에는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네.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허풍이 많대요. 허풍 떨었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 고발 고소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거 보면은 허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뭐 단순한 허풍쟁이가 아니라 실패했든 뭐든 뭐 로비 실체가 있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6일 날 또 청문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네. 절대 밝혀질 일이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26일 청문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나면은 이제 탄핵 청원에 대해서 뭐 이게 뭐 타당하다 내지는 이유 없다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국회의장한테 보내야 되는데 지금 뭐 법사위 분위기 같은 거는 어떤가요? 만병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병 통치를 할 수 있는 분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만병 통치약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협치를 해서 나라를 살리고 특검할 건 특검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서 해야지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나라가 망하고 저도 왜 국회로 왔는가 요즘 걱정이 심합니다. 해남을 내려갈 때는 해남으로 4시간 동안 가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어제 올라오는 데는 아주 골치가 지끈지끈해요. 싸우기 싫어서. 이게 나라가 됩니까? 올라오면 머리가 아프신가요?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이 꼴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 만병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나 만병 통치약을 가지고 있는 분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니 만병의 근원이 어떻게 만병의 통치약이 될 수가 있나요? 만병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해결할 분도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페이스북에 국민은 탄핵 열차 발차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하십니까? 지금 현재 벌어서 매맞잖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를 누가 국민들이 제대로 했다 생각합니까? 최상병 특검 누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이치모터스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지금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려고 탑승 중이에요. 근데 검찰이 뭐 김건희 여사나 최상병 사건 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 잘못이거나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이어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게 대통령이 관계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자 공수처에서 최상병 특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설사 가져갔다 하더라도 못 푸는 거예요. 아니, 마치 한동훈 자기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가 27개 아니에요? 네. 못 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국회 방송에서 자기들 모두 보는 핸드폰은 다 깡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당신이 쓴 핸드폰, 김건희 여사 핸드폰, 청와대 국방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임성근 모두 제출하면은 거기에서 밝혀진다 이거예요. 안 하는가? 왜 우리 것은 하고 자기들 것은 안 해요? 왜 우리는 검찰로 불러서 조사하고 망신 주면서 영부인은 검사들이 청와대로 가서 조사를 하는 척해요? 이게 모든 것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 또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열차로 가자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청원이 지금 140만이 넘어서 150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안 되죠. 안 되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뭐 90% 넘는 권리당원 득표율을 얻고 있는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국민들이 투표했어도 93%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김두관 후보가 조금 20, 30%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어요. 우리 민주당 당원과 지지 국민은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라 하는 힘을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단 최고위원들의 지금 현재까지의 득표순을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가자 한 사람들보다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의 본사는 호남입니다. 우리 호남 출신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해서 이번까지 4번인데 만약 호남 출신 최고위원 후보가 이번에도 실패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 당원 및 모든 국민들에게 호남 출신 한 사람 정도는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호남 당원들이 분발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광주 전남북 의원들한테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4번째 최고위원 선거에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호남 정치 복원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을 살리는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력을 함께 하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그 유튜브에 뭐 김민석 의원이나 강선우, 민영배, 전준호 의원 이렇게 초대를 해서 뭐랄까 좀 이 사람들 뽑아줘라 사실상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분들이 또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의원은 김민석 의원 한 명밖에 없는 거고 뭐 다른 의원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 뭐 1위 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심이 꼭 당심이랑 같은 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심이 완전한 당심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건전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동훈 후보가 그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뭐 공소 취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걸 폭로를 해서 막 좀 시끌시끌한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세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청탁을 공개해버린 것은 나경원 후보에게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게 강한 경고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기소한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기소했다. 이것은
저는 한동훈 후보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강한 경고다 그렇게 봅니다. 경고라는 거는 뭐 내가 당신들 잘 아는데 자꾸 나 더 압박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저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한번 붙을 네.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고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뭐 글쎄 지금 뭐 네. 법조계에서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동훈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악어서 관계이지만은 결국은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오셔서 민심 이기는 정치인 없다면서 바이든 사퇴할 거라고 했는데 사퇴를 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바이든 대통령이 운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지지를 하지만은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선거 자금 같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더라도 미셸 오바마를 내세워서 한번 결전을 하면은 보기 좋은 게임이 될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2억 불 모금을 해놨다는데 그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랑 이게 러닝메이트로 묶여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 안 하면 그 돈은 못 쓴다고 하는데 그거 많이 아까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지금 돈 가지고 미국 선거는 TV 선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셸 오바마를 민주당 후보로 내세웠을 때는 순식간에 또 모금이 될 거다. 그러한 모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미셸 오바마 대 트럼프 좋은 게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